여러분은 서울의 노년의 홍대라고 부르는 종로 3가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곳에는 황혼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는 주로 탑골공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탑골공원에는 무료 급식소가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종로 3가의 쪽방촌에서 기초수 급대상자로 살고 있는 67세 이현숙입니다. 저는 매일 무료 급식소에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쪽방촌에서 탑골공원으로 가는 길에 국일관이란 건물이 보입니다. 같은 종로 3가지만 국일관은 탑골공원의 사람들과는 완전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곳입니다. 국일관은 콜라텍, 노래방, 댄스교실, 고급스러운 카페, 경제적으로 넉넉한 황혼의 사람들에게는 에버랜드 같은 곳입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저는 그 길 하나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과 충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만남 속에 숨은 저의 기막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눈이 떠져요. 알람 시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몸이 알아서 깨우더라고요.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창문을 여는 거예요. 바깥 공기라도 마셔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쪽방촌이라고 해서 다들 아실 텐데요. 정말 말 그대로 쪽방이에요. 방 한 칸에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예요. 부엌이라고 할 만한 공간도 없어서 전기포트 하나랑 작은 냉장고가 제 살림살이의 전부죠. 15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런 삶을 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남편이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린다고 해서 보증을 서줬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친구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남편은 졸지에 수십억의 빚을 떠안게 되었죠. 집도 내놓고 인쇄소도 정리했지만 빚을 다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은 그로부터 3년 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났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지더라고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죠. 남은 빚 때문에 남편 명의로 된 보험금도 다 가져갔어요. 장례 비용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친척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요. 빚쟁이 며느리와 엮이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게 12년 전부터 이곳 쪽방촌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적응력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일상이 되었어요. 기초수급비가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나와요. 방세가 15만 원이고 공과금하고 생활비 빼면 정말 빠듯해요.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주는 무료 급식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끼니예요. 매일 오전 11시 30분이면 탑골공원으로 향해요.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서요. 보통 1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해요. 늦게 가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줄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있어도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서로 별말은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다들 힘든 사연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영자 씨라는 분과는 특히 가까워졌어요. 저보다 2살 어린 분인데 남편한테 맞고 살다가 도망 나와서 혼자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아버지 편을 들어서 연락을 안 한다고 하시면서요.
영자 씨와 함께 줄을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하루 중 가장 인간다운 시간이에요. 그나마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자꾸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무료 급식을 받으러 가는 길에 국일관 앞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국일관은 저희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래방도 있고 콜라텍도 있고 당구장도 있다고 들었어요. 카페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같은 종로 3가인데 길 하나만 건너면 이렇게 다른 세상이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매일 무료 급식 줄에 서고 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날도 습관적으로 국일관 앞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국일관 앞을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 한 남성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봤는데 그분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말 놀라서 그 자리에 서서 멈춰버렸어요. 44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종민 씨였거든요. 그분을 보는 순간 44년 전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1979년 제가 23살이었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 저는 을지로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어머니는 자꾸 선을 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 사랑도 없이 결혼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도 다니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보라고 친구가 권해서 명동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그 교회 청년부에서 종민 씨를 처음 봤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참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어요. 대학교 4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4살 위였죠.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예배 끝나고 다과 시간에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종민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왔어요. 현숙 씨, 오늘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생전 처음으로 남자분이 그렇게 정중하게 말을 걸어주니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대답하고는 명동의 작은 찻집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커피보다는 홍차를 많이 마셨거든요. 종민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의자도 빼주시고 주문도 먼저 물어봐 주시고요. 그 찻집에서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종민 씨는 경영학과 4학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졸업하면 아버지 사업을 도울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도 했어요. 평범한 집안딸이라고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다고요. 종민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중간중간 질문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주중에는 각자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남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명동 거리를 걸어보기도 했어요. 종민 씨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추위를 타면 자기 코트를 벗어서 입혀주시고 계단에서는 항상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3개월 정도 만나다 보니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어요. 어느 날 종민 씨가 제게 고백을 했어요. 현숙 씨, 저는 정말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도 종민 씨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 종민 씨를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을 했어요. 반지는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부부나 다름없었어요. 종민 씨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저도 집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종민 씨 부모님이 저를 반대하신 거예요. 집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종민 씨 아버지는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거기에 종민 씨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반면에 저는 평범한 집안의 고졸딸이었어요. 종민 씨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격에 맞지 않았겠죠. 특히 종민 씨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하셨다고 들었어요. 종민 씨는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어요. 몇 달 동안 정말 노력했어요. 저를 집에 데려가서 소개도 하고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계속 말씀드렸다고 해요. 하지만 종민 씨 부모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급기야는 종민 씨에게 다른 여자와 선을 보라고 하셨대요. 그런 상황이 6개월 정도 계속됐어요. 종민 씨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종민 씨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나갔어요.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러 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현숙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종민 씨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진짜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왜 끝까지 싸워보지 않느냐고, 부모님보다 저를 선택할 수는 없느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종민 씨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집안의 반대를 뚫고 결혼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회사도 물려받을 수 없고 가족과도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1년 반 동안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종민 씨는 몇 달 후에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종민 씨만큼 사랑했던 건 아니지만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사랑을 기다릴 수도 없었고 부모님도 결혼하라고 재촉하셔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은 평범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저도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종민 씨 생각이 날 때가 있었어요.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요. 4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종민 씨를 본 당시 종민 씨는 저를 보지 못했기에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무료급식 줄이 길었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린 것 같았어요. 탑골공원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줄을 보니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영자 씨와 함께 줄맨 뒤에 섰어요. 추위 때문에 몸을 웅크리고 서 있는데 앞에 계신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모두들 저와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시겠죠. 현숙 씨, 오늘 김치찌개래요. 그나마 따뜻한 걸 줄 것 같네요. 영자 씨가 귀띔해 주었어요. 추운 날에는 따뜻한 음식이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갑자기 국일관 앞쪽에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요즘 언론에서 무료급식 현장을 취재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런 사람인가 싶어서 고개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본 건 취재진이 아니었어요. 좋은 코트를 입은 한 남성이 국일관에서 나와서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놀란 표정으로 무료급식 줄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가끔 호기심으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시 봤는데 틀림없었어요. 종민 씨였어요. 44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머리는 휘어졌고 주름도 생겼지만 여전히 품위 있는 모습이셨어요. 저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이런 모습으로 종민 씨와 마주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종민 씨가 저를 알아본 것 같았거든요. 종민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길을 건너서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영자 씨, 저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먼저 가봐야겠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줄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자 씨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붙잡았어요. 현숙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그 사이에 종민 씨가 저희 쪽으로 더 가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도망가고 싶었지만 줄에 끼어 있어서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현숙 씨 맞죠? 뒤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44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종민 씨가 제 앞으로 돌아와서 서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봐야 했어요. 이현숙 씨, 정말 현숙 씨죠? 종민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변했나 봐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무료급식을 받으러 온 할머니에게 말끔한 신사가 말을 걸고 있으니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저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으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이현숙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옆에 같이 있던 영자 씨가 갑자기 말을 끊고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이분이 이현숙 씨인데 누구신데 이름을 부르세요. 종민 씨는 한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낡은 등산복, 구부러진 허리, 그리고 무료급식을 받으러 선 줄. 제 현재 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종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서 충격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영자 씨가 저희를 번갈아 보더니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현숙 씨, 아는 분이세요? 영자 씨의 질문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옛날에 알던 분이에요. 종민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현숙 씨,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종민 씨와 이야기를 나눠요? 저는 여기 볼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말했지만 무료급식을 받는다는 걸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종민 씨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상황을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무료급식 줄이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현숙 씨 혹시 종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려는데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종민 씨, 저는 정말 바빠서요.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줄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종민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으시더라고요. 현숙 씨, 제발 잠깐만요. 44년 만에 만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종민 씨와 있고 싶지 않았어요. 놔주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실제로 무료급식 줄에 서 있던 분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종민 씨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제는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무료급식 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종민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자 씨가 뒤따라와서 물어봤어요. 현숙 씨, 그분이 누구세요? 아는 분 같던데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통 종민 씨 생각뿐이었어요. 44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서요. 저는 한동안 무료급식소가 있는 탑골공원에 갈 수 없었어요. 종민 씨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컸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무료급식소에 나가지 않으니 영자 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종민 씨는 거의 매일
무료급식소에 찾아와 현숙 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영자 씨를 보고 달려와서 현숙 씨 어디 사냐고, 전화번호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꼭 할 말이 있다고 간절하게 애원했다고 했어요. 저는 찾아온 영자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현숙 씨, 그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현숙 씨 처지를 이해해 줄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 마세요. 영자 씨가 그렇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씨가 저에게 쪽지를 주었어요. 종민 씨가 저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나 봐요. 쪽지에는 내일 저녁 7시에 명동에 있는 찻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꼭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와달라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이 쪽지를 보는 순간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쪽 방촌을 떠나야지만 종민 씨를 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고, 무료급식소에 나가지 않으면 기초수급자로 받은 7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할 수 없었으니깐요. 결국 저는 종민 씨가 준 쪽지에 있는 장소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언제까지 피해 다닐 수는 없는 일이니깐요. 만날 장소로 종민 씨가 제안한 곳은 명동에 있는 찻집이었어요. 44년 전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 찻집이었어요. 아직도 그곳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찻집에 들어가니 종민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웃으면서 이곳에 정말 오랜만에 와보네요. 현숙 씨, 이 찻집 기억하시죠? 라고 말하면서 저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44년 전과 똑같이 의자를 빼주고 주문도 물어봐 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예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런 기억도 잠시 저는 종민 씨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종민 씨, 저 더 이상 찾지 말아주세요. 저는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동정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비록 가난하지만 전 지금 이런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그러니 제발 저를 찾지 마시고 종민 씨의 삶을 사세요. 종민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현숙 씨. 전 현숙 씨를 동정하러 온 게 아닙니다. 44년 만에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런 게 운명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현숙 씨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깐 그런 말씀 하지 말고 시간을 기지면서 우리 조금만 더 이야기해요. 종민 씨는 정말 진지하면서 진중한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현숙 씨와 헤어진 후에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현숙 씨 생각에 결혼초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부모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던 두려움, 모든 것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종민 씨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서 4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제법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종민 씨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이는 딸 하나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들도 둘 낳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럽게 병이 와서.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이었어요. 종민 씨의 표정이 슬퍼졌어요. 아내분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은퇴했어요. 딸이 들어오라고 하지만 아직은 한국에서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로 국일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현숙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제가 말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정말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제 인생이 종민 씨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종민 씨와 헤어진 후에 2년 정도 정말 힘들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일단 그렇게 시작했어요.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5년 전에 친구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종민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결국 파산하게 되었고 그 스트레스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혼자가 되었고 지금은 탑골공원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자세히 말할 수 없었어요. 기초수급을 받고 산다는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종민 씨는 한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살 만큼은 되니까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종민 씨에게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현숙 씨, 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동정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난 인연인데 단지 그냥 전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숙 씨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종민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고마워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그날 헤어질 때 종민 씨가 말했어요. 현숙 씨, 자주 만나요. 저도 혼자고 현숙 씨도 혼자니까 가끔 만나서 이야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국일관 건물을 바라봤어요. 저는 탑골공원 근처 쪽방촌으로 가고 종민 씨는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겠죠.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종민 씨와의 만남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44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정말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종민 씨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고, 저는 기초수급을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옛날 추억으로만 남겨두는 게 좋을까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 후로 종민 씨는 계속 연락을 주었어요. 며칠에 한 번씩 안부 문자를 보내고 가끔 만나자고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종민 씨와 자주 만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종민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종민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현숙 씨, 국일관에 한번 와 보시지 않으실래요? 카페에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국일관은 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종민 씨, 저는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종민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현숙 씨도 당당한 사람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걔가 모시고 갈게요. 결국 저는 종민 씨의 권유를 받아들였어요. 평생 가보지 못할 곳을 가볼 기회이기도 했고요. 약속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정말 긴장됐어요. 국일관에 갈 만한 옷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가장 나은 옷을 꺼내서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어요. 국일관 앞에서 종민 씨를 만났어요. 종민 씨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와요. 현숙 씨. 국일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됐어요.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제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공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까지 올라갔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종민 씨가 창가 자리로 안내해 주었어요.
와, 정말 높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탑골공원도 내려다 보였고, 제가 사는 쪽방촌 쪽도 보였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니 다른 세상 같았어요. 커피 한잔 하세요. 여기 원두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종민 씨가 주문을 해 주었어요. 커피 값이 얼마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정말 좋은 곳이네요. 이런 곳에서 매일 시간을 보내시는군요. 네. 은퇴하고 나서는 주로 여기서 시간을 보내요. 책도 읽고, 사람들도 만나고요. 종민 씨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곳이 편한 공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현숙 씨도 가끔 이런 곳에 오시면 좋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씁쓸했어요. 제가 이런 곳에 혼자 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걸 종민 씨도 아실 텐데요. 종민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기초수급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매일 탑골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받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진실을 말했어요. 종민 씨는 잠시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곧 진지한 얼굴이 되었어요. 현숙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종민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종민 씨와 이렇게 다른 처지에서 자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종민 씨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현숙 씨, 걔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저는 손을 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없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종민 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가끔 만나서 이야기만 해요. 아무런 부담 없이요. 저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저도 종민 씨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국일관 카페에서, 때로는 탑골공원 근처에서요. 만날 때마다 종민 씨는 정말 자연스럽게 저를 대해 주었어요. 제 처지를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옛날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요. 어느 날 종민 씨가 말했어요. 현숙 씨, 저는 44년 전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부인과 살 때도 가끔 생각났어요. 그런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도 종민 씨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44년이라는 세월과 이렇게 다른 처지에서요? 종민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현숙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민 씨와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영자 씨가 제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차렸어요. 현숙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무료 급식을 받으러 가는 길에서 영자 씨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영자 씨가 혹시 저번에 찾아온 그 신사분이랑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살며시 미소만 지었어요. 그러니 영자 씨는 잘 됐네요. 그 신사분 현숙 씨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북일관에서 나오는 거랑 옷차림새를 보니 경제적으로도 풍족해 보였고요. 정말 잘 됐네요. 그분이 현숙 씨를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옛날 추억으로 가끔 만나는 거예요. 영자 씨는 아쉬워하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종민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현숙 씨, 걔가 아는 곳에 일자리가 하나 있어요.
국일관 1층 식당에서 접객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종민 씨, 그런 건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종민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하시면 기초수급비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당당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사실 종민 씨 말이 맞았어요. 저도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이도 많고 경험도 없는데 누가 저를 써줄까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분들도 제 말을 들어줄 거예요. 결국 저는 종민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기초수급에만 의존해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종민 씨와 함께 국일관 1층 식당에 갔어요. 사장님은 친절한 분이셨어요. 종민 씨가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도 어려웠고 일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점점 나아졌어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기초수급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힘으로 번 돈이었어요. 그날 종민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종민 씨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종민 씨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현숙 씨가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회만 만들어 드린 거고요. 일을 시작하면서 제 생활도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무료급식을 받으러 갈 필요도 없어졌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여유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종민 씨와 만날 때도 예전보다 당당해졌어요. 물론 아직도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어느 날 종민 씨가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현숙 씨, 저희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44년 전에는 어려서 용기가 없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종민 씨가 저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망설였어요.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었지만 아직도 현실적인 걱정들이 많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종민 씨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44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따뜻한 고백이었어요. 영자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현숙 씨, 정말 좋겠어요. 그런 분을 다시 만나다니 운명인가 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영자 씨, 저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때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기회를 놓쳐요. 영자 씨 말이 맞았어요. 67살이 된 지금 이런 기회가 다시 올 리가 없잖아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종민 씨와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저는 결심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권리는 있다고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다음 날 종민 씨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죠. 국일관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이곳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일하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종민 씨와 자주 와서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종민 씨,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을 드리고 싶어요. 종민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종민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4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종민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현숙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종민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44년 전처럼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종민 씨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지금처럼 제 힘으로 살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종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숙 씨, 뜻대로 해요. 저는 현숙 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매주 2번씩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44년 전처럼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했어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67살과 71살이 연애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종민 씨가 말했어요. 현숙 씨,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권리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자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현숙 씨, 요즘 정말 젊어 보여요. 사랑의 힘이 대단하네요. 국일관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우리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다들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44년 전보다 더 성숙한 사랑이었어요.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늦은 나이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게 뜨거운 사랑을 이어나가던 중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종민 씨와 데이트를 하고 찻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종민 씨가 그날따라 너무 긴장된 표정으로 무언가 말하려고 주저주저 하고 있었어요. 저는 종민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그러자 종민 씨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현숙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용기 내서 말씀드릴 테니깐 웃지 마시고 거절도 하지 마세요. 현숙 씨, 저와 결혼하실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요. 종민 씨, 우리가 결혼해도 될까요? 이런 나이에. 현숙 씨,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조건을 따지거나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도 없잖아요. 종민 씨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어요. 종민 씨 따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딸한테는 이미 말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현숙 씨를 만나보고 싶다고도 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종민 씨 따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3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아버지가 현숙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첫사랑이시라면서요. 따님이 따뜻하게 대해 주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정말 걱정했었는데 현숙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가족들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조용하게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작은 예식장에서요. 영자 씨도 오셨고 국일관 동료들도 와주셨어요. 67세와 71세의 결혼식이라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신혼집은 종민 씨 집으로 정했어요. 제가 살던 쪽방은 정리했어요. 다시는 그런 곳에서 살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했어요. 결혼 후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종민 씨는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 주었어요. 44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국일관에서의 일은 계속했어요. 제 의지였어요.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 찾았으니까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탑골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대신 가끔 영자 씨와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받았던 따뜻함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었거든요. 종민 씨와 함께 국일관 카페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44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요. 종민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했어요. 현숙 씨, 늦었지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창밖으로 탑골공원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며 힘들게 지냈던 때가 마치 꿈만 같았어요. 44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서 다시 만난 첫사랑과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제 인생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탑골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며 절망적으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인생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67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영자 씨와 탑골공원의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이렇게 변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포기하고 있는 꿈이나 사랑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라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